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규 에피소드 DJ로 돌아온 개강한 남자 아니죠. 개강한 감자 구미입니다. 와. 아니 텐션이 왜 이래요? 다들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이상한데 어쨌든 이 자기소개가 되게 한 학기 만이라 오랜만인데 시간이 좀 빠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바뀐 게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당금에 찾아온 새 멤버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샤샤, 쿠쿠, 라온, 진이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프롤로그 때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새로운 멤버 빵님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쓸쓸한 인스타 많이 하는 학교에서 자주 본 것 같은 성시경 샤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철밥동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로운 열정걸 라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내향인 중에 제일 외향인 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유일한 외자 닉네임 빡입니다. 새로운 소개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녹음이 오랜만이라 되게 어색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빵님이 첫 녹음인데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해부학개론을 대신해서 지금 아주 짧게 빵님의 음성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빵님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빡이라고 하고요. 저는 당금에서 디자인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닉네임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면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닉네임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즉흥적으로 만든 닉네임이었어요. 네. 즉흥이었구나. 근데 뭔가 강렬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지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면접 진행할 때 회의록 같은 거를 쓰면서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빵님이 말씀하실 때 안녕하세요 빡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다 같이 구글 독스로 작성을 하다가 빡 설마 빡 이러다가 빡이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닉네임만큼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TI N 수치가 80%에 육박하는 인간으로서 조금 뜬금없는 아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N들이 많아가지고 다 괜찮아요. 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쉽지만 새 멤버 빵님에 대해서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빵님의 숨겨진 더 많은 매력은 앞으로의 녹음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들 이렇게 읽는다고요? 여기 대본에 호명을 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멤버들 오늘이 추석 이후 우리가 만난 첫 녹음이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홀라당 지나갔는데 다들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한가위 다들 풍족하게 보내셨는지 라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을 갔는데 제 할머니 댁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갱얼질들을 보고 갱얼질을 보고 조금 힐링을 많이 하고 왔고 한 이틀 정도 할머니 댁에 있다가 바로 집으로 왔는데 돌아와서 다시 쌓여있는 과제와 공부로 현실 복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길래 제가 조용히 하트를 눌렀거든요. 스토리에. 할머니 댁 강아지였구나. 그랬군요. 왜 이렇게 뭔가 결론이 맥이 빠지죠 지금? 디제이님? 그렇군요. 맥을 이어가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추석을 정말 잘 보내가지고 추석을 다시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요. 원래 학사에서 혼자 살면 초반에 입맛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집에 갔더니 입이 또 터진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할머니 음식 먹으면서 맛있게 배를 채우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사촌들이 어린 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노느라 바빴습니다. 같이 놀이터도 가고 수영장도 다녀오고 또 이제 어른인 사촌들끼리는 PC방도 가서 게임도 하고 뭐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추석 음식. 저는 은복주?
네? 무슨 소리시죠? 저는요 꽃게탕. 오. 맛있겠다.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동생이랑 사촌들이 다 꽃게를 좋아해가지고 할머니가 꼭 명절 때만 되면은 꽃게탕 같은 거를 끓여주시곤 하거든요. 또 굉장히 맛있어서 제 최애 음식입니다. 저희 집은 주로 갈비를 먹는데 저희 집도. 그쵸? 네. 저 주로 뭐 드세요? 다들? 추석 때? 할머니가? 주로 돈베기를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베기가. 그게 뭐요? 경상도의 상어고기거든요. 오.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오, 진짜 몰랐어요. 그런 걸 실제로 먹는데 요즘은 별로 안 먹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 그렇습니다. 빵님 뭐 드셨나요? 추석 때? 저는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 굉장히 가장- 특이하죠. 네, 명절 가장 음식을 하지 현대적이네요. 않고. 네. 그게 참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밖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지니님이 삼겹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인자하게 웃으셨는데 지니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쿠쿠님은 되게 활동적으로 보내셨는데 저는 반대로 본가에 진짜 오랜만에 한 3달 만에 간 거라서 가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휴식을.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번에는 친척들이랑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있었어서 저희 집도 따로 막 명절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빵님은요? 저는 외가, 친가가 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네, 굉장히 쾌적하게 편하게 걸어서 다녀왔고요. 네. 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도 삼겹살집 가서 네, 먹었고 명절 음식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친가는 뭐 걸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현대적인 집안인 것 같은데 가까워서 빡이 안 쳤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남았죠? 네, 네. 말해주면 돼요. 저는 아까 돈베기 얘기를 한 것처럼 지방에 사는데 이번에 차표를 못 구해서 서울 기차에서 혼자 쓸쓸히 진짜? 추석을 보냈고요. 그 추석 전후로 추석 전후가 아니라 개강하고 나서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았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빠르면 5시, 늦으면 8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때 할 일을 미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게 저의 풍요롭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한가위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바이올린 키셨던데? 지금 학교에서? 아 맞아요. 그래도 또 나중에 뭔가 이야기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나중으로 이렇게 프로답게 미뤘는데 제 근황은 여러분들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디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네,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네. 그쵸? 앞선 인트로 멘트에서 다크맛, 밀크맛 이런 게 사라졌는데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7 고디바에서는 다크맛, 밀크맛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 안내 드리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DM이랑 팟빵,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익명, 구글 폼까지 당신들의 궁금 강의 항상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소하고 짧은 고민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망설이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은 고민은 그냥 스킵하고 바로 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쿠쿠님? 네, 닉네임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 걸까요?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연 제목은 실패하게 될까 무서워서 도전하기가 망설여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피형 인간인 22살 대학생입니다. SNS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의 자격증 합격 소식, 인턴 합격 소식을 원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척척 붙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 위축이 됩니다. 저도 뭔가를 도전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 쿠쿠야 이번에 광고 공모전 뜬 거 봤어? 아, 그거 게시판에 붙어있더라. 봤지? 나는 한번 해볼까 봐. 광고 쪽에 관심도 있고 상이라도 하나 받아두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넌 별로 관심 없어? 나? 글쎄, 이번에 수업도 빡세고 과제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
저도 공모전에 관심은 있지만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도전을 망설이고 회피하는 이유는 귀찮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는 일에는 쉽게 함께 도전할 수 없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붙는데 저만 떨어지고 실패할까 봐요. 당연하게 수상한다면, 성공한다면 이라는 결과를 가정하고 말하는 친구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다 합격하고 수상할 텐데 나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도 뒤따르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신청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쿠쿠야, 저번에 공모전 신청했어? 어제까지였잖아. 맞다. 깜빡했네. 쿠쿠 저번에도 나랑 같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가기로 해놓고 응시하는 거 깜빡해서 나 혼자 보러 갔잖아. 넌 보면 항상 잘 잊어버린다니까. 다음엔 내가 옆에서 꼭 신청기한 챙겨줄게. 고마워. 이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신청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놓치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실패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렵고 제 자신에게 더 실망할까봐 걱정되고 앞으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저도 겪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과 불안으로 계속 주저하고 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런 제가 변화할 수 있게 당금이들이 도와주세요. 실패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고 자신 있게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패하게 될까 두려워서 도전하기가 망설여지신다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 걸까요?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다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다들 도전을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려워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딱히 도전을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 보니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보니 뭔가 도전을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새내기 때는 뭐 술 마시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저한테는 사실 큰 도전이었고 그렇죠. 막 학회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당금도 들어와서 지금 총괄까지 맡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뭐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뭔가 붙으면 뭐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도전을 즐기진 않지만 어려워하지도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즐기는 않지만 그냥 되는 대로 했다. 되는 대로 산다. 되는 대로 잘 살았다. 혹시 쿠쿠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전을 즐기는 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전을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연자분처럼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홍보글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저장해놓고 스크랩해놓고 그러긴 하는데 결국 도전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아요. 만약에 10개를 해놨다가 1개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스스로 도전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연처럼 실패가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주저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그 점 때문에도 도전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향도 따라서 또 맞아요. 다른 것 같긴 한데 혹시 지니님은 어떤 성향이신지? 저도 사연자분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도전하는 걸 저도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고민이 많아서 행동하기 전에 항상 고민부터 많이 하는 편이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걸 해보긴 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마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돼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사소한 목표들을 세워서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한데 라온님은 어때요? 저도 사실 사연자님처럼 도전을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거를 다 잘해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아야 하는 생각이 많이 깔려있는 편이라 당연히 처음 하는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고 좀 미숙한 건 당연한 건데 무언가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할 때 뭐 잘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나 내가 내 능력에 실명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내가 정한 내 바운더리에 갇혀서 살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겠구나, 좀 멋있다. 나중에 후회를 하겠구나 싶어서 요즘은 좀 최대한 도전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을 약간 탈피하는 그런 맞아요. 말을 해주셨는데 빵님은 어때요?
저는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역시. 생각하는 편이라서 멋있다. 약간 저도 비슷한데 도전 중독자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도전의 결과가 괜찮았어요. 나름 마음에 들었어서 그냥 힘들어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도전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패할까봐 두려운 게 있거든요. 사연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완벽하게 성공하고픈 마음이 큰 만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법이죠. 그래서 도전의 결과는 꼭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건지 한번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 마가드네요. 샤샤하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먼저 네. 도전장을 내밀었군요. 저는 도전의 결과가 꼭 성공이나 실패 이렇게 딱 양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딱 실패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성공 실패라고 꼭 나누어서 판가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두 개로 나누진 말자.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도 도전은 어떤 일을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의 결과랄 게 있나? 도전이면 도전한 걸로 끝난 거지. 그거를 또 결과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래서 도전의 결과는 도전 그 자체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용기 있게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도전은 완료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완료. 시도한 거에 방점을 찍는. 네. 좀 오늘 멋있어요. 그래요? 라온이가 되게 말하면서 눈이 동그래졌는데 들으면서 뭐 라온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되게 공감을 해가지고 저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저도 사실 성공이랑 실패는 사실 사회가 정해둔 좀 잣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느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취나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 도전을 통해서 당사자가 깨달은 게 있고 좀 얻어가는 게 있다면 저도 쿠쿠님처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기분인데 빵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신박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사실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좀 진부하긴 한데 저도 성공과 실패로 딱 나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실패하는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 경우에는 왜 실패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면접을 볼 때 또 그걸 반영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역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도전의 결과가 양쪽으로 갈리진 않는다. 도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네. 씁쓸해 보이는 사람이 눈빛이 있죠? 흔들려요. 모든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반대 의견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게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는 결과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결과적인 걸 생각을 했어요. 뭔가 도전이라는 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성공을 시켰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있고 뭐 실패했을 때 뭐 내가 얻지 못하는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성공의 경우에는 뭐 실제로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이지만 실패의 경우에는 그걸 못한다 뿐이지 내가 더 잃을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리고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혹시나의 가능성이라도 노리고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긴 하지만 실패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나라는 주의인 거죠 저는.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은데 뭔가를 얻지 못한 게 실패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냥 뭐 원래 내 바운더리 안에서 새로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잃은 건 또 없는 거다. 실패의 정의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과정에 방점을 그렇죠. 찍는 편으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그래서 다들 약간 실패한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연자분이 자기 자신만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조명을 받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건 또 아닌데도 우리는 자주 나 빼고 다 성공하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실패한 경험이랑 그리고 다음 질문까지 약간 합쳐서 실패의 경험에서 뭘 얻었는지까지 한번 EBS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EBS적이라는 건 뭐죠? 약간 교훈 있으시면 교훈을 전달해주시고 그럼 쿠쿠는 에세이를 써오셨는데 에세이가 아니라 사실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거 대본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어제 대본을 쓰면서 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어요. 정말 마법처럼 이 사연을 준비를 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딱 떨어졌는데 그래서 더 사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면 붙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항상 그랬듯이 공부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혹시나 그래도 커트라인으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눈물이 나는데 가졌는데 결과 보니까 커트라인 밑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불합격을 했더라고요.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저 아직 써요. 지금 쓰라리고 있는데. 군이랑 저 지금 우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라고. 나 심각하다고. 저는 상황 연결 때부터 더 생생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제 사연이니까. 맞네. 내 얘기니까 그랬는데 실패 경험으로부터 얻은 거라고 한다면 아직은 지금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얻어가고 있는 과정 네, 과정 중에 있어요. 저는 지금. 근데 이게 한 번에 붙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시험을 3번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2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가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고 나와서 실패 경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한 번을 더 보자 해가지고 저는 시험 접수를 더 한 번 더 해놨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그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또 볼 거예요. 볼 거고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한 김에 자격증은 따야 되니까 또 저는 열심히 도전해 볼 거고요. 그래서 얻은 게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모르는 것도 한번 여러 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지나가는 공부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되고 또 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점을 알게 돼가지고 일종의 오답 노트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는 더 좋은 성찰의 시간을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물론 전 성공을 더 바라긴 했습니다만 성공했다면 저는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머릿속에 얻는 지식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진심이 느껴져요. 네, 너무 진정성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주 생생한 감정이 다 전달이 됐어요. 네. 뭐 오답노트 이런 명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시험 같은 거는 리마인드 할 기회가 없어요. 붙어버리면. 그렇죠. 안 해요. 내가 뭘 부족했는지 이런 걸 사실 뭐 커트라인 넘어버리면 다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쿠쿠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해준 것 같아요. 네. 다른 얻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 1학기에 이제 복학을 했었는데 그때 복학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안 해봤던 쪽으로 동아리를 들어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자신 있게 도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소서는 이제 글로 쓰는 거니까 좀 여러 번 고민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고쳐서 내가지고 면접을 운 좋게 보게 됐는데 제가 약간 면접에서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 면접에서는 제가 약간
좀 밝은 그런 느낌을 줘야 하는 그런 아. 면접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그때 너무 긴장해서 진짜 딱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뭔가 복학하고 딱 자신 있는 상태로 도전했던 게 실패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얻었던 건 이제 아, 내가 면접에 많이 약한 스타일이구나라는 어떤 자기 객관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면접을 불가항력적으로 다시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당금에 들어올 때도 면접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에 만약에 면접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계속 거쳐가는 거군요. 실패를 하면서. 혹시 라온이는 할 말 있나요? 네, 저는 지난 1학기 때 국어교육과로 복수 전공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당연하게 뭐 붙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험이 제가 뭐 그동안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 동안 뭐 그래도 가장 좀 무너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 또 삶의 방향이랑 태도를 좀 바꿔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복수전공 신청 그거 안 되면 뭐 다음 학기 때 다시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제 심정은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떨어지고 나니까 나 이것도 못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무엇보다 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되게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되게 무너졌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그 국어 교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아마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몇 년 동안 국어 교사라는 진로만 가지고 다른 거는 막 다 제쳐졌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다른 하고 싶은 게 또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 후회가 남지 않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태도로 좀 바뀌게 된 계기라 저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값진 경험인 것 같은 게 뭔가 보통은 목표가 있으면 되게 매몰되기 쉽잖아요. 물론 당연히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과정은 되게 높게 사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또 안 좋은 건데 뭐 복수 전공을 떨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100% 회복했습니다. 눈에서 아주 안광이 광기가 가득해요. 느껴지죠. 확신이 진행하면서 눈치를 봐요. 조용한 되게 광기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광기가 제일 좀 눈에 아니 진짜 아까도 제가 남들한테 뒤처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그러면 샤샤 있나요? 저요? 제 얘기는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또 자꾸 마지막으로 샤샤가 자꾸 주인공을 잡으려고 주인공병이 하는데요. 있어. 원래 사실 오늘 주인공은 빵님이어가지고 아. 빵님 혹시 그냥 얘기 이어나가 보시죠. 네,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입시 시절에 수시는 뭐 쫄보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막 정시로 간다 이러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정시 파이터를 자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설의 1구 수능, 그 마그마 수능을 맛보고 굉장히 쓰디쓴 재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사실 나는 수시가 하기 귀찮아서 정시라는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핑계대면서 살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이후에 재수를 할 때는 제가 제 몸이 편한 방향보다는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네, 성공을 해서 또 입시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행설수설하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샤샤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중간에 껴들어보자면 장난이고요. 실패를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약간 바닥까지 떨어져야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뜻한 대로 안 되면 그게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좌절할 만한 실패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후자는 또 많이 겪었죠. 저는 대학도 1순위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저 작년 2학기에 하고 싶었던 인턴을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들 해주셨듯이 사실 실패가 과정의 일부라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실패가 쌓여서 현재 내가 만들어져가지고 실패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도전을 망설이시는 이 사연자분은 현재 자신한테 만족하는 것 같진 않아서 사실 제 조언이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에 꼬리를 물었지만 뭐 결론은 내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위로가 됐던 말이 저저번 시즌에 슈슈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그분이 취준을 하면서 실패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실패를 약간 좌절하기보다 도전의 증거라고 보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지셨다고. 그래서 이분도 그냥 뭐 도전의 증거라고 실패를 한번 바라보시면 도전의 증거를 많이 쌓아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을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죠? 위로가 될 것 같나요? 네. 멋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샤샤 뭐 네, 해볼까요? 제가 사실을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앞에 하신 분들과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연지님이 들으시면 상당히 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쩌면 뭐 실패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대입도 뭐 사람들에게 이름 말해주면 뭐 다른 들어는 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도원이나 학회나 들어가가지고 뭐 어딜 가서 뭘 하든 뭐 2차 하면 그냥 평균 이상의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적도 그렇고 당금도 그렇고 인턴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잘했다 아니면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해주는데 내가 뭘 위해서까지 이렇게 도전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계속 도전하지 않고 시도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뭐 나름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성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반,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실패를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반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패를 제대로 겪을 수 있을 때 겪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쩌면 정반대에서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재수없어. 어쩌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은근 많을 것 같은데 뭐 재수를 안 했다던가 실패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의 역치가 높은 맞아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샤샤가 생각하는 열심히는 한 지구 끝에 있는데 난 지구 정도까지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늘 정도까지 했는데 그럼 이걸 열심히로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살다 보면 실패를 할 일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아까 샤샤가 한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얻는 게 더 없을 뿐이지 사실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다. 근데 샤샤는 거기에 또 우리는 다 또 결론이 났잖아요. 사실 얻는 게 있어요. 실패해도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실패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다음 질문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한 말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를 했다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못 얻었지만 원치 않는 그 지점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다. 그래서 완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실패란 무엇일지 그리고 또 성공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아직 남아있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걱정 없이 도전한다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그리고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도전을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겁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했던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엄청 사소한 도전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조금씩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 이건 엄청 사소한 목표인 거잖아요. 그거는 시간만 내고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일주일 동안 성공을 해서 나 그래도 이 작은 목표를 성공을 했다라는 어떤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더 크기를 키워서 큰 도전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작은 그런 위시리스트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약간 작은 도전부터 해서 실패를 근데 작은 도전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실패에 대한 근육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큰 도전이 어려우면 작은 도전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분들은 해주실 말 있나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조금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여부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전은 나만의 것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길에 맞게 꾸준히 도전하는 연습을 하면은 도전에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겁을 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내 도전을 비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꾸준하게 도전해보는 그 근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꾸준함이 이어지면은 단편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저도 아직 결과에게서 자유로워지지를 못해서 다시 올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 돌아간 거 아니었는데 알겠어요. 아직 자유로워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랬지만 저도 이제 결과라는 나중의 일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너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기보다는 하고 싶은 무언가에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구나. 이 자체에 집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걱정을 떨쳐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까르페디엠? 이야. 멋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근성과 내성을 길러라. 네. 샤샤는 근성 내성 길러질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약하네 아직. 그래서 어떻게- 저는 네. 마인드셋을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잊어야 본전이다. 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잃을 게 없다. 아니면 저는 잃을 게 없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분들은 얻어가는 것 또한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하나 생각해 온 게 제가 요즘 그 학습에 관한 심리학 논문들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학습이 되는 양은 스트레스에 비례한다고 해요.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트레스가 없으면 공부가 된 게 아니고 학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요? 그게 실패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배워가는 게 있으려면 실패를 통해서 뭔가 가슴 아픈 무언가가 있어야지 배워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거든요. 편하게 살면서 얻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쉽게 살지 말라는 그 천자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근데 샤샤 말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났던 게 아님 말고 식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나 이거 해야지. 아님 말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은 아닌 게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막 마음 아파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말씀드렸고 빵님은 혹시 있나요? 다들 침착맨 아시나요? 알죠. 네, 이제 침착맨님이 유행시킨 밈 중에 상남자 하남자 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상여자 특 이딴 거 신경 안 씀. 이걸 항상 마음으로 되뇌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전 아직 하여자인 것 같아요. 상여자가 되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 걸까요? 님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실패가 두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성공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도전과 성장이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연자님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 선물 시간은 사연자분께 선물하고픈 책 구절이나 해주고 싶은 말, 식구, 명언, 노래 가사 등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노래 가사를 전달해 주실 때 직접 불러주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써놨네요, 대본에. 네, 아주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샤샤부터 이 사연에 대해서 사연자분께 선물해 주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나요?
네, 한마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일이 마음대로 다 잘 풀리고 실패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그 대학교 연구실에서 인턴 일을 하고 있어요. 연구 조교를 하는데 그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나 뭐 슬랙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저는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스피킹이 정말 제가 봐도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 석박 과정에 있는 분들과 박사님과 교수님들과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랩 미팅을 하고 밥을 먹을 때 정말 창피해요. 이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원해서 정말 마음까지 굳게 먹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좌절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이 학부생 딸이가 국산 토종인 학부생 딸이가 그 뭐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뭐 학위 받아 오신 교수님들과 동급의 스피킹을 한다, 그건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거는 그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스피킹을 하는 그림이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일들이 항상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기분 좋게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왜 안 이루어지나를 따져보면 어쩌면 지금 나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막연한 기대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성공을 못 이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좀 뭐 논문도 영어로 발표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많은 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성공의 기회조차 없는 것보다는 좌절의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도 있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거를 도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가지고 사연자분도 한번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샤샤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줬네요. 네. 약간 창피하고 좌절의 연속이다. 근데 남들 다 똑같죠. 약간 저는 괜찮은 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약간 되게 열심히 살고 이러시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미덕상 그런 걸 잘 말을 안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말을 다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바이링구얼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토종인이면 다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게 없어서 다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지만 사실 타고나는 것도 없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없고, 샤샤가 되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중에는 꼭 논문을 브리핑을 멋있게 하는 분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하네요. 저도 이제 사연자분께 한마디를 전해드릴 때 사연자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라고 국가대표 OST 있잖아요. 거기 가사에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라는 가사가 있어요. 왜 웃죠? 근데 본인이 뭐 노래를 가져오면 불러달라고 했는데 전 듣고 싶었던 것 뿐이지 제 육성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청취자분들은 쿠쿠가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할 수도 그쵸. 있어요. 이거 제가 편집하거든요. 앞뒤가 제 목소리를 달라요. 제가 그렇게 네, 저도 편집했어요, 제 목소리. 에코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혼났네. 무섭다 네. 좀.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향해 나아갈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날개를 애써 접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날개를 펼쳐서 너무 높은 곳은 아직 무섭다면 출발한 곳이 보이는 지붕 근처에서부터 날아보기 시작하는 건 어떤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고요. 또 사연자분과 함께 저도 날개를 열심히 푸드덕거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리의 꿈인가요? 아니 근데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에 푸드덕을 해가지고 버터플라이라고 있잖아요. 나비다. 맞아요. 나비가 푸드덕 나갔나요?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고요. 암묵적 순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찐 한마디 좋아요. 준비했는데 역시 좋아요. 새로운 캐릭터야. 맞아. 사연자분이 여자신지 남자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연자 특 실패에 연연하지 않음. 멋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되게 와닿는 거 알죠? 와닿는다.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나기 전에 라온이가 넘어가죠. 플로를 이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성공은 아니니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성장이었어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제가 경험한 생각의 변화와 너무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를 도전할 때 무조건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경험을 다 겪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패한 경험들도 어떻게든 저의 성장을 좀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도전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도다. 제가 할 말이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놀랐어요. 하지만 지니님부터. 네, 저는 도전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것보다도 미숙한 나 자신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는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해놨을까? 왜 이거밖에 준비를 못했지? 난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도전을 하기 직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쓸신잡을 좀 즐겨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에서 나온 말인데 갑각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왕가제처럼 아무리 단단하던 갑각류들도 그 허물을 벗고 나오면 당연히 상처받기 제일 쉬운 순간에 놓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국에 갑각류가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그 약해져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실패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도전에서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패를 성공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로 여기시면서 사연자분도 용기 있게 앞으로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약간 위로가 되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 차례군요. 휴. 저는 앞에서 그 여러분들 하는 거 들으면서 성공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샤샤가 말했던 건 성취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건 성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뭐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면 그게 성취적인 성공인 거고 만약에 두 가지로 나뉠 수 없는 성공이다 하면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는 아니다. 제가 앞에 성공이라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실패가 두 가지로 나뉘니 성공을 못하더라도 뭐 성취 아니면 성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셔라.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라는 가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노래죠? 장기하님의 뭐였죠 이게? 그건 네 생각이고. 맞아. 사실 이 노래인데 이게 뭐 방점은 사실 이 주제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꽂혔던 게 실패가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나오는 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지나쳐 가다 보면 다른 성공의 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성취를 못했다고 성취를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 중에 성장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횡설수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점 5시즌째인데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패널들도 사연자님 덕분에 실패와 도전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가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 걸까요? 님을 저희 당금이들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자. 야, 너네 반응 잘해줘야지. 아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즌7 고디바 첫 녹음을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네. 넉넉해요? 네. 사실 제가 오늘도 고디바인데 공감은 안 하고 제 이야기만 늘어놓긴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게 오늘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저랑 반대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다르구나를 저는 오늘 느꼈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 성공과 이 실패의 정의가 맞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낯설긴 해요, 아직도 그런 개념들이.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구나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네요. 네, 결론이 좀 용두섬이죠. 네, 알아요. 용두섬이 넘어갑시다. 라온이가 헛웃음을 쳤는데 라온이 소감 있나요? 네, 지켜볼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헛웃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네, 멋있다. 아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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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했던 녹음이에요. 고디바 녹음이. 그래서 왜냐면 뭔가 고디바 녹음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 자신의 얘기를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패널분들이 되게 좀 솔직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만족스러운 건가요? 아, 네, 되게 100%. 진짜? 진짜? 눈이 반짝 빛났어. 안광이 진짜 가득해요. 안유진 씨인 줄 알았어요. 저 매장당합니다. 네. 그럼 쿠쿠 대본 썼는데 어땠어요? 저는 방금 이제 라온이 해준 말이 너무 이제 감동이었던 게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줬는데 저도 그래서 고디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본 쓰는 것도 고디바를 쓸 때면 우리 패널들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올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서 제 치부라면 치부일 걸 한번 밝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쓰고 녹음하면서 좀 힐링도 받고 얻어가는 게 있지 않나. 근데 저렇게 샤샤가 나를 비웃는 눈빛을 쳐다보면은 치유가 안 되겠죠?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양육을 하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연자님 덕분에 얻어가는 게 많았던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니님은요? 저도 이 녹음을 기획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이 녹음을 기다렸었는데,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제 스스로도 많이 또 다른 위로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자님한테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오늘 명언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화수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녹음도 더 기대가 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여자 빵님은 어떠셨어요? 첫 녹음인데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다음번 녹음에는 좀 말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패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그럼 우리가 약간 성공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다 열심히 살고 좀 잘하는 사람 이야기만 보통 접하는데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실패 경험을 나누는 게 위로가 된다라는 걸 느꼈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명언 폭탄이라 약간 집에 가서 다시 듣고 받아 이제 적으려고요. 힘들 때마다 다시 듣고 일기장에도 필사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 걱정하며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언제든 고디바로 찾아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무슨 뮤지컬 톤으로 읽었죠, 제가? 어쨌든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바람이 불 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단 힘들 땐 하나씩 천천히,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과일 그림을 색칠해 나가듯 꾸준하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치다 보면 어느새 하얗던 포도들이 보라색 포도가 되는 것처럼 나라는 나무의 열매는 자연스레 맺어지게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쿠쿠, DJ의 구미, 패널의 샤샤, 쿠쿠, 라온, 지니, 빡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